무트로 나와보니 아가미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살려면 이곳의 호흡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의 투자 세상은 아가미로 숨쉬는 바다가 아니다. 바다에서 무트로 나온 투자자들은 아가미가 아닌 폐로 숨쉬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 바다와 무트에서 숨을 쉬는 방식이 다르듯이 기업 자체 외에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해야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2021년 봄, 투자자들은 희망이 가득했다. 주가가 이미 정점을 찍은 뒤였지만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며 주식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된다는 식의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미디어를 뒤덮었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각종 신조어가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대중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외공포증, FOMO 가운데 있었다. 돈을 불리기는커녕 까먹기 딱 좋은 때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었던 것이다.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1.2배를 넘어 1.3배라는 초유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지만 투자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로 취급받았다. 거시 환경, 매크로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주식은 그냥 들고 가면 된다는 식의 상향식 접근, 바텀업이 증시를 주도했고 하향식 접근, 탑다운은 투자자의 관심받기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일어난 최악의 현상은 이때 증시에 들어온 입문자들에게 시장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일부는 강세장의 성과를 향유했지만 대다수는 수익을 현금화하지 않았다.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섰지만 장기 투자의 환상 속의 투자자 대다수는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글을 쓰는 2022년 가을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다. 주가는 폭락했고 미디어는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중계하고 투자자들은 비관을 넘어 공포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저평가 매력, 딥 밸류, 이 높아진 좋은 주식이 넘쳐나지만 투자자들은 물가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매크로 전망이 악화되면서 좋은 기업이 망했을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자 적용했던 투자 사례를 잘 정리하고 사용한 전략이 잘 작동되어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 대다수는 손실을 제한하거나 이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 2년을 경험한 투자자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향후의 성과도 과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다음에는 실수를 줄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거듭된 실패로 주식 투자에 진절머리 난다고 해서 증시를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저성장 국가다. 노동에만 의존해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다. 자본의 힘으로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래야 한다. 시장에 항상 발을 담가두되 시장에 취해서는 안 된다. 주가가 오르면 흥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공포에 질리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1년 봄으로 기억을 되돌려보자.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주식 셀럽과 투자자들이 함께 나올 때 이를 주식 투자자의 저변 확대로 해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주식 비중 축소의 적기였다. 피터 린치가 비유했던 칵테일 파티의 4단계가 2021년 봄에 전개되었다.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펀드 매니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침체기를 지나 그에게 조금씩 말을 걸고 의견을 묻는 주가 상승 시기를 거쳐 파티 참가자들이 큰 목소리로 훈수를 두는 과열 단계에 도달했던 것이다. 아쉽게도 이제 칵테일 파티는 끝났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시장을 떠나 도망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와 트레일링 주가순자산 배수, 트레일링 PBR 0.8배에 다가서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주식의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전히 종말론이 투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종말론적 사고보다 순환론적 사고를 지닌 이들이 투자 세상을 지배한다. 장밋빛 미래로 현재를 정당화할 때 주가는 무너지고 반대로 암울한 미래를 공포로 받아들일 때 반전이 시작된다. 트레일링 PBR이 1.2배를 넘어섰던 2021년의 위험을 줄여야 했다면 0.8배에 다가선 시점에는 위험을 안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시점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어느 정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부채로 성장한 1980년 이후 40여 년간의 부채 의존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극단의 우려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물론 시스템 위기가 도래해 주가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주가 하락은 그 자체로 주가 상승의 씨앗을 잉태한다는 것이다. 주가는 양극단을 오간다.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상투권이나 바닥권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주가는 거의 망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 정책을 취하고 기업들도 비용을 축소하고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기는 대비하지 않을 때 찾아오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닥쳐오지 않는다. 경기와 기업은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을 인정하는 순환적 사고가 투자 세상을 이끈다. 순환적 사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하워드 막스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 실린 1991년 메모에 담겨 있다. 하워드 막스는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이 극단적으로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둘째,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고, 셋째, 무엇보다 수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점과 저점에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만드는 다수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 비관적인 분위기일 때 우리는 투자합니다. 비관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관론이 초래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이성적인 투자자의 적은 비관론이 아니라 낙관론입니다. 워런 버핏. 투자는 상식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한다. 순환적 사고란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 구간에서 조심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용기를 내자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말대로 투자자는 비관론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사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리턴이 커졌을 때 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붉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2021년 봄과 같이 모두가 증시를 낙관하는 시절이 돌아온다면 낙관론이 주는 가격은 경계해야 한다. 바닥을 알 수 없지만 물리면서 사야 하는 가격이 있고, 고점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투자자는 결국 어느 시점에 공격적으로 나아갈지 또는 수비에 나설지를 가늠해야 한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아내야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